해볼게요. 할만해요. 적정한 압력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시스템이 꺼지게 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부산 해운대 센터 DL의원 부들이 이성훈 원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병원에 또 새로운 신장비가 도입이 되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오셨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올리지오입니다. 올리지오 이름 자체가 벌써 느낌이 딱 오시죠? 리프팅 장비입니다. 리프팅 장비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사람들이 많이들 알고 계시는 장비가 하이프 장비인 울세라, 그렇죠. 울세라와 똑같은 국산 모델인 슈링크, 여기 보이시는 이 녀석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형식의 리프팅 장비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미국 솔타사의 유명한 서마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올리지오가 국내 유수의 회사인 원텍에서 제작한 야심작 올리지오입니다. 올리지오는 이미 작년 말엽에 출시가 되었는데요. 소개가 많이 되지 않고 있다가 점점점 사람들 입소문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녀석은 뭐고 저 녀석은 뭐지? 하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울세라, 슈링크 같은 경우에는 하이프, 그러니까 고집속 초음파를 이용한 리프팅 장비입니다. 고집속 초음파가 특정한 강도와 초점을 맞춰가지고 열 에너지를 피부 깊숙한 곳으로 열 전달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열 응고점을 형성해서 적정 온도를 피부 내에서 유지를 하게 되고, 그것들이 다시 피부의 리모델링을 일으켜서 콜라겐 재형성을 시킨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리프팅을 시키는 장비입니다. 그렇다면 방금 앞서 말씀드렸던 서마지 그리고 올리지오, 이 녀석은 뭐냐? 이 녀석은 고주파를 이용한 장비입니다. 고주파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방 분해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에도 고주파를 사용을 하고, 피부 관리를 할 때도 고주파를 사용을 하고 하는 내용을 들으셨을 건데, 그것들이 특정한 에너지가 전달되는 것에 따라서 그 쓰임새가 차이가 나게 돼 있는데요. 고주파는 크게 모노폴라 방식과 단극성과 양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극성 같은 경우는 특정 예를 들어서 판이 있다면 이 범위에서 이 범위로 직접 에너지가 전달이 된다고 보시면 좋고요. 모노폴라 같은 경우, 올리지오 같은 경우인데요. 우리 몸에 특정 전류에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 극성판을 부착을 하고 몸에, 그리고 이 극판에서 이리로 전달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속에 전류가 흐르는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몸속에 금속형 물질이 있다든지 시술 부위에 금속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뭐가 더 좋냐? 약간 차이가 납니다. 고집속 초음파 같은 경우는 스마스층까지 일반적으로 저희가 리프팅 장비로 나온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스마스층, 그러니까 근막층까지 열 에너지가 전달이 되어서 그 부분들이 리프팅을 시켜주는 거죠. 조금 더 깊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 게 더 편할 것 같네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마지, 올리지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얕은 층, 꼭 그렇지만은 않지만 그 근막층까지의 전달보다는 주된 부분들이 조금 더 표제에 있는 부분, 진피 부분까지 전달이 된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올리지오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판을 면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피부에 접촉을 시켜가지고 열 전달을 시킵니다. 슈링크도 비슷하죠. 슈링크 같은 경우도 직접적으로 피부에 대고 열 전달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열이 진피 내층까지 열이 전달이 되고 직접적으로 피부 내에서 약 44도에서 60도 정도 사이에서 콜라겐을 재생시키고 변형시키고 하는 그 온도를 유지를 시켜주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즉각적으로도 타이트닝이 될 수가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콜라겐 리모델링이 일어나게 되면서 콜라겐을 증식시키고, 그렇게 해서 피부를 조금 더 빵빵하다기보다는 타이트닝을 시켜주는 셈이 되겠죠. 그렇다면 그 두 가지는 동시에 진행을 하면 안 되느냐? 동시에 진행을 해도 됩니다. 울서마지라고 해서 울세라와 서마지를 같이 한다는 거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질적으로는 고주파 같은 경우도 더 깊은 층까지 전달이 되지만 실제로 콜라겐 형성되는 층 자체는 진피 부분들이기 때문에 피부층, 표피층, 그러니까 바깥층을 조금 더 타이트닝 시킨다는 느낌을 가지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고집속 초음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깊은 층을 타이트닝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콜라겐을 재형성시켜주는 피부 내의 열이 발생하는 온도 자체도 약간은 차이가 나거든요. 그거는 자료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전달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녀석은 뭐 예전에도 고주파를 통한 뭐 여드름 치료 혹은 침을 찔러서 하는 피부를 타이트닝 시키는 그런 방식들이 있는데 얘는 뭐가 다르냐? 직접적으로 침사로 찔러서 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이시는 것이 올리주오의 고주파 팁입니다. 고주파 팁을 여기다가 부착을 시키게 됩니다. 자, 소리가 나네요. 그러면서 여기 보이시는 2cm, 2cm 정도 되는 공간에서 직접적으로 열이 전달되게 됩니다. 골고루 구석구석 시술을 할 수가 있겠죠. 얼굴, 특히나 심부볼 처짐이라든지 이중턱 처짐, 눈밑, 볼 부위도 같이 타이트닝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슈링크와 이 녀석의 차이점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슈링크는 큰 틀로 타이트닝을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올리지오 같은 경우는 피부 바깥층과 피부 모공과 피부 결까지 개선을 시킨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한꺼번에 병행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올리지오의 시술 간격은 일반적으로 시술했을 때도 바로 타이트닝이 일어나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콜라겐 리모델링이 일어나고 피부 바깥쪽 재생 주기가 4에서 6주라는 감안한다면 슈링크와 비슷하게 또 한 달 정도 지나면서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고요. 피부 전체가 재생되는 주기가 6개월이라고 생각했을 때 약 6개월 단위로 해서 시술을 하게 된다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 첫째 시술 이후에 두 번째 시술을 1개월 정도 지나서 시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약 4에서 6개월 간격으로 해서 시술을 병행을 해주면 좋습니다. 슈링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4에서 6주 간격으로 3회 정도 시행을 하고 3에서 6개월 간격으로 한 번씩 시행을 해주면 피부의 탄성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올리지오가 나오게 됐는데 뭔가 더 좋은 점이 있겠죠. 자, 그렇다면 그 좋은 점은 무엇인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땀마지는 어떻게 보면 외국 제품이잖아요. 외국 제품이다 보니까 국내 임상이 좀 적은데 올리지오 같은 경우는 국내 임상을 많이 거쳤기 때문에 한국인 피부 타입에 딱 맞아요. 딱 맞다는 점이 강점. 그걸 통해 가지고 KFDA 빡빡하죠. 국내 식약청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많이 검증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좋은 점이 시술 중에 이 접촉면에 있어 가지고 혹시나 화상을 입을 염려를 낮출 수 있도록 바이브레이션이 일어나요. 통증을 경감시키면서 동시에 피부 딱 바깥층에만 열이 전달돼서 화상을 입는 걸 방지해 주거든요. 두 번째, 또 열 자체를 장비 내에서 감지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열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스톱 명령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술 간격에서 표피층 자체 내에 올리지오만의 어떤 특화된 부분이기도 한데요. 냉각을 시키는 가스가 분비가 돼서 깊숙한 층으로 열이 전달되지만 표면에 화상을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 냉각 가스를 통해서 냉각을 시켜주게 됩니다. 굉장히 좋죠. 말씀드렸던 모노폴라 방식 같은 경우에는 전류가 잘 흐르는 형태가 되어줘야지만 실질적으로 고주파가 잘 전달이 되거든요. 이제 임피던스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자동적으로 임피던스 검사를 해서 고주파 자체가 잘 전달이 안 되는 경우는 바로 차단을 시켜서 팁의 손실, 그리고 받으시는 분들이 제대로 된 시술을 못 받는 경우를 예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틀어볼까요? 먼저 이걸 보여드릴게요. 쿨링 체크가 되어 있는데 조금 재밌는 부분이죠. 이게 보게 되면 쿨링 체크를 하게 되면 여기서 가스가 나와요. 이게 쿨링 시켜주는 가스거든요. 그러니까 온도를 낮춰주는 거죠. 뭔가 치킨 나왔죠? 이게 나오게 됩니다. 화상을 입는 것을 방지시켜주죠. 에너지의 양을 체크를 해주고 남아있는, 그러니까 이 카트리지의 개수, 이게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600샷으로 지금 시술했던 숫자가 표시가 될 거고, 여기 남아있는 이 카트리지의 수명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 보이시는 패드를 부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 배나 등에 넓은 판에 부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의 몸을 노출하는 거는 좀 더 흉물스러울 것 같아서 제가 팔에다가 부착을 하고 해보겠습니다. 팔에다가 부착합니다. 이 모노폴라 방식의 좀 단점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좀 번거롭죠. 좀 더 바이폴라, 양극성 방식에 비해서 열 전달이 잘 된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팁을 여기다가 끼우는 거죠. 오신 분들한테 직접 확인 안 하니까 제가 합니다. 제가.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자, 먼저 체크란이 있죠.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체내로 전류가 잘 통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기 위해서 열 전도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해서 준비가 됐다는 얘기죠. 제 몸에 전기 전도가 잘 흐르고 있고, 그러니까 고주파 열 전달이 잘 될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이건 올리지오에서만 나오는 특별한
계열입니다. 올리지오와 딱 특성화되어 있어서 절대적으로 고주파 열 전달을 차단하지 않고 가장 열을 잘 전달시키도록 개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도 제 유튜브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통증을 싫어하는데 얘를 좋아하는 이유는 별로 안 아파요. 정말 마취크림을 바르고 하는데 오늘 정말 제가 바보처럼 실수를 한 게 마취크림을 안 발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아프다는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바이브레이트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진동을 주기 때문에 통증을 경감시키거든요. 미디움으로 하고 에너지를 올리겠습니다. 해볼게요. 할만해요. 적정한 압력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시스템이 꺼지게 돼 있어요. 아주 똑똑해요, 똑똑해. 뜨거워져요. 너무 뜨거워지면 자동으로 스톱을 시키는데 피부 온도 43도 이상이 되는 경우는 자동으로 스톱이 됩니다. 화상을 입을 수 있거든요. 지금은 단샷 모드, 싱글 모드로 했던 거고 실제로 시술을 할 때는 오토 모드로 해서 자동으로 여러 군데를 할 수 있도록 전달을 시킵니다. 그리고 조금 올라간 것 같아요. 그 바로 집터캡거나 나타나는 약간 보여요. 약간 바로 이게 좀 부어 보이는데? 좀 부으면서 당겨지겠죠.